안녕하세요. 다육이별당. 베란다 한 평 안 되는 확장형 아파트 베란다 아주 작습니다. 제가 베란다 정리가 좀 되면 전체 샷을 한번 어, 보여드릴 수 있는데, 천정으로 베란다가 얼마나 작은지를 가늠하면 요 지금 창문에서 이렇게 아이 방 요 정도로 해서 빨래 건조대가 있고요. 등이 있던 자리에 생장등 달았다가, 생장등 올해 지난 겨울에는 거의 그 형광등 용도로 외에는 거의 쓰지 않았고요. 요 끝자리 지점에서 창문 한 폭, 요렇게 창문 두 짝 있고요. 그다음 바로 거실로 이어지는 문이니까 얼마나 작겠어요 지금. 아마 재보진 않았겠지만 요 폭이 1.5 1.5 안 될 것 같아요. 1.3m나 4m 정도의, 여기 2m 정도 길이의 폭의 베란다에서 바닥은 너무 지저분해서 지금 천정부로 제 베란다 크기를 대충 보여드렸는데요. 여기에 그 선반에 있던 다육이 한 절반 정도는 지금 거리대에서 거리대로 나가긴 했으나 찬바람을 쐬고 햇볕을 보고 있긴 하나 새 때문에 비닐은 뒤집어 쓰고 있답니다. 그래서 저녁에 그걸 또다시 걷고 다육이 상태를 보려니까 이 베란다 다육이를 보는 것으로 대신해야겠다 해서 베란다에 들어왔고요. 이 시간 9시 12분이고 베란다 온도는 12도입니다. 오늘 기온이 좀 제법 떨어진다 해서 내심 걱정은 했는데요. 생각보다 음, 생각보다 따뜻했어요. 저희는 비도 살짝 뿌렸습니다. 아주 살짝 뿌렸고요. 베란다 안에 있던 다육이가 거리대로 나가고 났더니 좀 얼굴이 작고 풍성하지 않은 다육이 위주로 아직 좀 남아 있는데요. 이렇게 박하장리는 꽃을 곧 피워낼 것처럼 뻗어나가면서 꽃대를 올려가지고 아주 기대가 됩니다. 노란 꽃을 피울 건 틀림없을 것 같아요. 잘 안 보이죠? 노란 꽃을 곧 피워줄 것 같은데 예상이 될 것 같지 않아요? 근데 너무너무 이쁠 것 같아가지고 날마다 들어오면 박하장 꽃봉오리부터 체크합니다. 요런 꽃대를 하고 있고요. 목질화된 나무 위에서 요 얼굴은 판매 영상 보고 구입했을 때 얼굴 하나가 똑 떨어져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꽂아 줬는데요. 요 재미도 있네요. 심심할 뻔 했는데 이렇게 신동도 꽃대 물고 있고 연봉이랑 요렇게 요다육이들은 요 자리에 있지만 요 밑에 올겨울에 새로 새 식구로 만나서 분갈이 된 아이도 있고, 제가 키우던 요 아이 멀로인데요. 키핑장에서 너무 작은 화분에서 얼굴을 못 키우는 것 같아서, 근래 저는 멀로가 얼굴이 큰 게 더 이쁜 것 같아 가지고 색깔 이렇게 물던 것도 봤으니까 올해는 얘 몸집을 좀 키워야지 하면서 제법 큰 화분에 심어 줬어요. 그저 꿀단지 토분에다가 심어 줘 가지고 첫 물, 둘째 물 정도 먹여 줬는데, 시간이 좀 더 지나면 물을 좀 듬뿍 먹여 줄 건데요. 베란다 다육이 키워본 별당이가 요 올겨울에 분갈이 해줘 가지고 지금 한참 뭐 어떻게든 얘들이 뿌리 활착도 해야 되고 커 가야 되거나 물 들어가야 되거나 키워지려고 스탠바이 하고 있는 요 아이들 보면서요. 베란다 다육생활 지지난해 5월에 몇 아이 키워가면서 본격적으로 다육이 개수가 늘고 하면서는 1년 반 정도의 기간이 제가 다육이를 진심으로 키워보고 많은 개수를 키워본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 본 제 경험치로, 그리고 또 많은 영상들을 다육이를 키우면서 유튜버를 하고 있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TV 드라마보다도 다육이 영상 보는 것이 더 재밌고 또 익숙해져 가지고 듣지 않고 보지 않으면 서운할 때도 있고 해서 아침에 깨면 영상 켜고 저녁에 잠들기 전에도 여러 유튜버님들의 영상을 보다가 잠드는 일상이 다반사랍니다. 그렇게 저의 다육이 키우기 지식이나 뭐 요런 것들이 강화되고 조금 더 견고해지지 않았나 싶고요. 제가 키워본 느낌으로는 요 초보 시절에 분갈이도 뭐 테크닉적으로 특별히 엄청 잘해줘야 되는 것보다 많은 영상들에서 분갈이를 보여주다 보니까 다들 분갈이는 기본 이상식들을 다 해내리라고 생각하는데요.
가장 중요한 건 정말 물 관리입니다. 요런 식물들에 대한 애정이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방식이 보면서 요 아이 로잘리나인데요. "아유 아유 예쁘다 로잘리나야." 요 한마디 정도로 해 주고 끝내야 되는데 어떻게든 물 조리개 들고 물 한번 줘야 우리 마음이 다육이한테 전해질 것 같고 내 애정이 반영이 되어져서 얘가 잘 살아낼 것 같아서 물을 조금씩 자주 주게 되는 일이 다반사인데요. 할 수만 있다면 짧게는 2 주, 길게는 1 달까지도 물을 안 줘서는 다육이를 안 죽이는 것 같아요. 그런데 물을 조금씩 자주 주는 것이 초보 시절에 다육이를 살려내지 못하고 죽이게 되는 가장 큰 습관이거나 방식인 것 같아요. 물을 안 주기. 최대한 참기 힘들어도 1 주일에서 열흘까지는 물을 안 주기. 물만 안 줘도 다육이 잘 안 죽일 수 있답니다. 그러고 나서 적당한 때에 아주 소량의 물을 줘 가지고 찬물로 요 다육이가 스스로 뿌리에서 준비 운동이 된 상태에서의 약간의 수분 공급이 이루어지면 뿌리가 방향을 찾으려고 기지개를 피듯 이렇게 흙 속을 찾아 들어가는 시간이 생길 거고, 물론 뿌리가 다육이한테서 발현이 되면 그때는 물을 그렇게 조심하지 않아도 잘 일단 생명 연장 성장 활동에는 큰 지장이 없는데, 또 예쁘게 키우려면 수영이 흐트러지지 않고 예쁘게 키우려면 또 적당한 텀과 기술력으로 관수를 해 줘야 되는 것 같은데요. 계절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이 시점 겨울 끝자락 초봄에 분갈이 해 가지고 다육이 키울 때는 물 관수가 자주 해 주는 거는 아주 치명적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지금 저는 요 아이들 분갈이한 시간들이 다 달라서 로잘리나 같은 경우는 찬물만 준 상태입니다. 보이실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제 눈에는 얘가 제 눈에는 생기가 좀 보여요. 생기고 얘 식재하기 전에 제가 좀 말리느라 힘을 좀 빼느라고 바깥에서 1 주일 이상 말려 가지고 식재해 줬고, 지금 화분에 식재한 지 이래저래 열흘이 지났는데 살짝 생기가 보이기도 하고, 요 아이는 제스타인데 요 아이는 아직 천물 안 줬고요. 천물을 줘도 되는데 안 줬어요. 요 아이는 뿌리 거의 건드리지 않고 흙만 틀고 심었기 때문에 흙 속에 수분기도 거의 없었고 해서 천물을 줘도 큰 탈이 나진 않을 것 같은데, 봄이라는 시기가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시간이라서 좀 천천히 줘도 될 것 같아서 물은 안 줬습니다. 얼굴에 꽃대가 아닌 자구를 내고 있는 제스타 저렴이로 데려왔어요. 2,000원 둥이로 데려와서 요 작은 화분에 심어주고 있고, 피치 민트인데요. 와인 피치인데요. 새 얼굴 군생인 줄 알았는데 이게 작은 종자포트 안에서 햇볕을 보려고 이 목대를 넣었는데 그 목대가 너무 약하게 올라와서 흙을 털다 보니까 다 분리가 되더라고요. 그래서 감쪽같이 이렇게 합식이 되어버린 와인 피치. 얘는 식재하고 3-4일 만에 아주 살짝 소량의 물을 줬습니다. 물을 줬고, 그렇지만 이후로는 물을 좀 참아 줄 거고요. 요 메밀꽃 요 아이도 찬물은 줬습니다. 1 주일 정도 됐거든요. 그다음에 블루 드래곤도 요 물 안 줬어요. 얘는 물 안 줬고요. 요 아이는 누굴까요? 생각이 안 나네. 샬로예요, 샬로. 제가 콩분에 키우던 다육이 너무 잎 화분을 전체 다 가린 수영으로 크다 보니까 물도 잘 못 먹이고 얼굴이 요만큼하게 머물러 있는 것보다는 화분에서 좀 여유가 있어 가지고 비가 오든 물을 줄 때건 조금 더 크게 키우고 싶어서 분갈이 해 줬고요. 물은 아직 안 줬습니다. 요 아이는 키우던 라탐인데요. 제가 1년 반 가까이 키운 라탐인데 너무 안 크고 있어서 요 아이도 자기 화분보다 조금 더 키워서 살짝 더 커진 화분인데요. 옮겨 심어 봐줬습니다. 밑에 약간 치마를 입었다 싶은 입장 여러 개 떼주고 심어 가지고 이번에는 좀 예쁘게 키워봤으면 좋겠다 싶은 라탐. 그다음 여기에는
젤리 레드벨벳이라고 요 아이도 첫물은 줬습니다. 첫물 줄 때 되어서 한 일주일 되어서 첫물 줬고요. 요 온슬로우는 아직 물 안 줬습니다. 온슬로우는 제가 키우던 온슬로우인데요. 지난해 거리대에서 두 아이 합식해서 열심히 커주고 추워지면서 색깔 변화까지 예쁘게 줬는데요. 더 이상 그 화분에서는 큰 변화나 두 아이가 함께 자라기 힘들어 보여서 각각 분리해서 요 아이는 집에 놔뒀고 한 아이는 키핑장에 데려다 놨어요. 이렇게 서로 집을 따르게 해줘 가지고 요 아이들이 제가 별땅이가 2022년에서 2023년 넘어올 때 겨울에 새로 들인 다육이 혹은 키우던 다육이 분갈이 했던 요 아이들 올해 23년 봄에 요 아이들의 성장을 지켜보는 재미를 맛보려고 하고요. 시작하는 정도의 느낌으로 수형이나 크기나 화분이나 공간이나 이렇게 올해 막 처음 시작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저랑 아마 비슷한 행보로 키워지지 않을까 싶은데 이 아이들은 아직 바깥에 나가기도 힘들어서 베란다에서 뿌리 정도는 내었다라는 시간 이후에 내보낼 거예요. 다육이가 흙 속에서 뿌리를 내렸다라는 첫 신호가 제 생각에는 제가 키워본 느낌으로는 제일 아랫잎장들이 하엽을 좀 내면 그때 사인이 되는 것 같고요. 그 하엽을 내고 난 이후부터는 물을 좀 충분히 주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. 어제는 그 신샘의 다다육선이라는 채널에서 30년 동안 다육이를 키우신 분을 인터뷰하고 그분의 다육이를 보여주신 영상이 있는데요. 그분이 단 한 가지 말씀하셨습니다. 초보 때 다육이를 그렇게 많이 죽였는데 그 이유가 물을 너무 자주 주었다는 것을 알고 나서는 그 이후부터는 한 달에 한 번 물 주신다고 합니다. 한 달에 한 번 물을 주시고는 거의 다육이를 죽이지 않고 예쁘게 잘 키워올 수 있었다는 얘기를 보면서 꼭 그 영상을 통해서 배우기도 했고 짧은 저의 경험치로도 제가 알게 된 바이기도 하고 시작하신다면 물 주고 싶은 마음 꾹꾹 눌러 참으시고 물만 덜 줘도 훨씬 이쁘게 또 건강하게 키워낼 수 있는 게 우리 다육이 키우기인 것 같아요. 우리가 다육이를 키운다는 건 사랑을 어떻게든 다육이한테 우리의 에너지를 집중시키고 나누는 시간인데 물주기도 그 하나의 방식이라서 참아주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. 그렇지만 잘 참아내셔야 합니다. 결국 이 아이들이 예쁘게 건강하게 우리 곁에 있어줘야 그 즐거움이 오래되고 더 커지는 것 같기 때문에 다육이 키우기 시작 시에는 물은 최대한 더디 주고 가끔 주고 그리고 한번 가끔 줄 때는 물 줄 때 돼서 가끔 줄 때는 흠뻑 주는 거 충분히 주는 거 염두에 두시면 잘 키우지 않으실까라고 생각합니다. 대부분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다 매니아님이시고 오래 키우셔서 별다른 다 아는 얘기 큰 이야기겠지만 혹시 지금 막 시작하시려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얘기를 풀어보았네요. 저는 또 다육이 이야기 다른 이야기로 또 올게요. 감사합니다.